개발 호재가 풍성한 하남. 지금 갑자기 4월이 돼서 작년 지가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지수 상승률을 보였다.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보다 앞질렀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가 택지비 플러스 공사비 이걸로 나오잖아요. 택지비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다. 이런 부분 좀 알아두셔야 되죠, 미리. 그러면서 왜 많이 올랐나? 그러면 가밀지구 조성 있고 지하철 연장,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등의 개발 호재 등이 꼽힌다. 특히 택지지구 조성이 거의 가격 책정이 진짜 얼마 안 되던 것들이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데 이번에 가밀지구랑 교산 신도시 이 영향을 받아서 땅값이 올랐다. 지금 하남의 상황은 어떨까요?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보면 똑같이 2월에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리고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외진 거래량 보면은 올해 들어서 감소한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딴 때는 왜 3월이 높은데 이번엔 2월이 높아요? 그냥 2월에 사고 많이 신고했나 보죠. 신고가 빨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위에 거래량 보면 나오는 거니까. 매매 가격 지수는 지금 6주째 하락하고 있죠. 쭉 오르다가 하남 같은 경우가 이제 라인으로 따지면 강남 3구 또는 4구에서 분당으로 이어져서 하남까지 가든가 아니면 강남 3구에서 강동구로 이어져서 하남으로 가든가 보통 이렇게 집값 하락세가 퍼지게 되죠. 이제 하남도 하락세에 들어왔다. 워낙 예전부터 이야기가 많았었고 지금 분상제 해당 지역에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 중에서 좀 많이 오른 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됐던 거는 분당 과천이었는데 하남이 그 다음 정도는 이을 정도니까 더 빨리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거품이 그만큼 많이 쌓였다는 뜻이죠. 매매 수급 동향 보면 어때요? 하남, 남양주, 구리, 광주. 지금 이 중에서 구리가 좀 오르고 있죠. 전체적으로 수급 동향 보면은 오히려 4월까지 유지하다가 5월에 더 하락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5월부터는 찾는 사람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이죠. 전세 거래량은 어떨까요? 2월이 가장 많습니다. 하남 아파트의 핵심은 전세죠. 첫 번째, 강동구. 이주 수요가 하남으로 많이 유입됐다. 1순위가 하남이고 2순위가 남양주였잖아요. 더 쏟아져 들어오느냐? 이제 강동구에서 지금 핵심이 되는 둔촌주공 같은 경우 이미 이주는 끝내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주 수요들이 하남으로 많이 유입됐을 것이다. 인구 이동을 보면. 두 번째는 지금은 가밀지구고 적어도 1에서 3년 사이 뒤를 보는 것은 교산 신도시죠. 여기서 거주자 우선 청약을 받기 위해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됐다. 그래서 핵심은 이 많은 전세 수요를 가지고 갭 투기 수요들이 안정적으로 투기할 수 있었던 환경이죠. 그러니까 언제 거래량이 제일 많이 늘었냐? 오히려 11월, 12월 작년보다 매매 거래량은 이때가 더 많았는데 전세 거래량은 2월이 오히려 더 많았죠. 왜? 11월부터 특사경이 시작됐고 자금 출처 조사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전세 스와핑이라든가 지인을 통해서 전세를 받는다든가 혼인신고를 안 하고 와이프의 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남편의 이름으로 집 사고 보태든가 이런 형식으로 여러가지 편법을 썼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때는 400건 넘다가 줄어드는 듯 하다가 갑자기 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가 이제 200건도 안 나오는 이유 전세는 실수였는데 그것은 이것을 미리 땡겨서 여러가지 편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전세 가격 지수는 쭉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더 많이 올랐죠. 어딜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산 신도시.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3기 신도시 입지는 1기 신도시보다 가깝다고 하지만 진짜 신도시급 규모가 되는 5곳 중에서 보면은 고양 창릉, 그 다음에 부천 대장, 그 다음에 인천 계양,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 그리고 교산이 있어요. 어디가 가장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일단 얘네 3개는 서울 서부 쪽에 있으니까 강남이랑은 상대적으로 멀죠. 거기다가 대장이나 계양 같은 경우는 철도교통이 없더라. 창릉은 고양선이 계획되어 있죠. 그리고 그러면은 동쪽에서 이제 강남이랑 가까운 데를 보면 교산이랑 왕숙인데 왕숙은 뜨기가 어렵죠. 실질적으로. 일단은 가구수가 너무 많고 인근에 신도시도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는 데가 교산이다. 그러니까 하남 쪽으로 많이 몰린다. 그러면 어때요? 뭐 때문에 오른다? 5호선 개통호재 해서 6월에는 지하철 출근해서 역세권 아파트 신고가 갱신한다. 하고서 안 떨어지는 곳이 많았죠. 거래가 안 되니까. 4월 들어서는 역세권도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개통 이후 거래가 활발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미 이 호재에 대한 가격은 반영되었기 때문에 개통된다고 해서 가격이 더 오르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6월에 지하철 출근이니까 그렇다면은 지금쯤은 올랐어야 되는데 매매 가격 지수가 6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수용성이나 인접한 강동구의 아파트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해 키맞추기 현상. 수용성에서 성남은 분당 제외죠. 수원이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뜨긴 했는데 그 하남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요? 그렇게 보지 않죠. 거기다 이쪽은 이미 교통이 다니고 있고 여기는 이제 인제 들어오는 건데 개통이 되면 미사일 집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해 무리해서라도 매입에 나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12억 원대죠. 분당도 판교 핵심 지역 아니면 평균 한 10억대 정도 하는데 이것도 굉장한 거품인데 미사가 12억 원대 들어오는데 아직도 저렴하다고 판단해서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억 3천, 8억 9,900. 진짜 집값이래요. 이런 거. 진짜 집값이 저 정도 되고 합리적인 금액이었다면은 지금 안 그래도 실수요들 살만한데 많이 찾고 있는데 합리적인 가격이니까 많이 거래했어야 되죠. 왜 거래량이 줄었을까요? 아직도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거죠. 또 연기된답니다. 8월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 들어오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죠. 첫 번째는 건설사 가격 띄우기 없어지고 두 번째는 인근 저렴한 분양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비싸게 돈 주고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점점 떨어지더라. 분양 받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러면서 네 차례째 또 연기된다. 아까 뭐 이것 때문에 집값 오른다 호도하지만 연기되고 있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팩트죠. 집값 상승률 둔화, 뚜렷. 견인 지역이 하락하고 있으면서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동안 여태까지 많이 올렸던데 과천, 분당, 하남 여기가 예전부터 많이 올랐었잖아요. 여기는 강변도시 들어오면서 여기는 판교 들어오면서 과천 뭐 재건축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하면서 그냥 올린 거다. 견인 지역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들이 같이 이어서 떨어지는 거죠. 왜 올라갈 때는 견인 지역이 상승시킨다고 하고 떨어질 때는 타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받쳐주면서 다시 올릴 것이다. 이딴 식으로 분석을 하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죠. 하남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사역 인근 아파트 매매 현황 보면 어때요? 미사역 강변 골든센트로 아까 뭐 가격 오른다고 4월 기사 떴는데 3월 이후 거래가 없다. 9억 2천 이후 거래가 없다. 그리고 8억 5천, 8억 8천 이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때보다 올랐죠. 3월에 비싼 거래들이 많이 나왔고 요거보다는 호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비싸게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사 강변 파밀리 지금 이 정도 선에 유지되고 있고 호가는 지금보다 조금 떨어진 상황인데 4월에 한 건 거래되고 아직 거래 신고는 뜨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아파트들 보면 어떨까요? 떨어지고 있는 거 조금 떨어졌죠. 여기는 거래 안 되다가 2월에 특사경 직후 안 되다가 하나 거래되고 비슷한 가격의 호가가 나오고 있다. 미사 강변 푸르지오 여기는 미사에서는 대장주죠. 어떻게 보면 9억 4천까지 떨어지고 9억 4, 5천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왜? 늘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 신도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투기 수요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미사 강변 도시 중심으로 했을 때 실수요들이 거기를 막 오래 살아야지 하고 분양받는 경우는 지금같이 이제 규제가 활성화돼서 전매 제한도 금지되고 이런 상황이면 모를까 예전같이 이제 10년 동안은 굉장히 분양권에 대한 규제도 풀어주고 매매에 대한 규제도 풀어주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기 수요들이 분양권 투기 또는 갭 투기로 많이 들어온 상황이죠. 두 번째는 여기는 특히 전세 수요가 많았죠. 실수요들 많은 이유가 이주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전세 수요를 노리고 보통 분양권 투기를 많이 노리고 들어오는데 아예 처음부터 갭 투기를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더라. 교통호재 신도시 수요에 자치 감춘 하남 전세 매물 계속 오를까 하는 이야기가 KB 부동산 월간 전세시장 동향을 보면 자 일단은 KB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감정원에서도 이번에 하남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전세가 변동률 가운데 하남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주간주택시장 이건 맞죠? 그러면서 KB 부동산 월간 전세시장 동향을 보면 하남의 전세수급지수와 전세전망지수가 모두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여서 지난해 2월 84.8이었던 수급지수는 급등해서 150.4 그리고 전세전망지수도 116.9까지 올라 전세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우수했다. 여기서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건 작년 2월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9.13 이후 5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하락세가 가속화될 때였죠. 집값 떨어지면 전세 오른다고 하는데 제가 항상 그건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집값 떨어지면 전세가 같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전세 수급지수, 전망지수 거의 최악일 때죠. 올해 2월은 어때요? 12, 16 시행되고 2개월 됐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강남 3구 이제 하락세 보이고 있었다. 다른 데는 기미가 아직 없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심리가 높죠. 이렇다 하면서 하남의 전세 수급지수 또는 전망지수가 이때보다 높다라고 말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저게 하남 것도 아니라는 거죠. 월간 전세시장 동향 전세 수급지수 이거 어디냐? 경기도 전체.
KB에서 찝어보시면은 경기도에서 하남을 찍든 과천을 찍든 성남을 찍든 파주를 찍든 다 똑같이 나와요. 하남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남 전셋값 계속 교통호재 신도시 수요가 아니라 저기 미분양 많아서 전셋값 떨어지던 그런 데도 지금 다 오를 기세네요. 견인하는 지역은 따로 있죠. 전셋값. 물론 하남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지금 핵심은 하남이 아니잖아요. 지금 핵심은 풍선효과 퍼진다고 하면서 집값 올리고 전셋값 올리는 그 지역들이 이직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급지수 올리고 전망지수 올리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마치 하남의 꽃인 양, 하남이 엄청나게 전세가 상승하고 있는 양 호도하고 있는 거죠. 공공입주 넘치는데 전세가 요지부동 왜?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세시장 수요 중에는 분양 등을 염두하고 들어왔다. 공공입주에는 뭐 교산 신도시 분양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공공분양에 살다가 추후 뭐 분양 전환을 하든가 이런 수요랑 전세 살다가 교산 신도시 받는 거랑은 수요가 다르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분양이랑 관계없이 오른다. 그건 맞죠. 그래서 전세 보면은 선동 미사 강변 센트리오 이런 거 보면은 유명하지 않은데 갑자기 전세가가 4억에서 3억 후반, 4억 초반 뭐 이 정도에서 5천, 7천 막 2천씩 뛰죠. 아직 매물은 조금 저렴한 건 남아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4억 한 중반 정도에서 4억 9천, 5억 1천, 5억, 4억 9천 올리죠. 교산이 또 특히 무슨 얘기 나왔어요 최근에. 2028년까지 32,000호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11,000호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올해 말부터 토지보상 시작되며 내년에서 2022년 본격적인 조성공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2022년부터 교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이번에 3기 신도시 조기 분양한다고 그랬죠. 9천 가구. 여기에 교산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전세는 두 가지로 올랐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강동구 이주 수요, 두 번째는 가밀, 교산, 청약 수요. 가밀은 거의 끝났다고 보고 이제 와서 막 들어와서 올릴 상황은 아니고 강동구 이주 수요는 언제쯤 빠진다? 둔촌주공 완공되면 꽤나 타격을 입을 것이다. 두 번째 교산 청약 수요. 이게 조기 분양한다고 하는 게 미사 강변 도시에 지금 갭 투기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니죠. 전세가 빨리 빠진다는 얘기인데 전세 빠지면 다음 전세 들어오고 할 테지만 점점 더 줄어가겠죠. 교산 신도시 보면서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올 테고 분양을 받아봤는데 상승장이었다면 엄청나게 계속 몰릴 테지만 아마도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지금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뒤이어 따라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교산 신도시 분양받고 빠지면 다음 전세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특히 전세 수요들이 많이 들어와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받쳐 올려줬던 곳이 대표적인 곳이 하남이다. 그렇다면 이 전세 수요가 빠지게 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곳도 역시 하남이다. 거기다가 추가로 앞으로 입주는 강동구를 비롯해서 교산도 입주 들어오죠. 이제 왕숙도 들어올 테고 인근에. 그다음에 뭐 과천에도 보급되죠. 이렇게 강동구 뭐 둔촌주공 나중에 입주하겠죠. 이런 입주 수요들이 들어오면 하남에서 전세 살다가 비싼데 여기 전세가가 떨어졌다 이런 데가. 특히 뭐 여기는 하급지니까 오히려 안 갈 수도 있겠지만 특히 강동구 같은 데는 입주 아파트를 보고 전세 수요가 일로 빠져서 이동할 수도 있더라. 결국에는 미사 강변도시 아파트는 언제 가장 크게 타격을 입냐? 실수요들보다는 전세 수요 빠지면서 갭 투기 수요들이 전세를 아예 끼고서 그 갭만큼만 가지고 투기를 하죠. 전세를 받아서 딴 데서 투기를 하든가. 이 여력이 없잖아요. 메꿔주지 못하면은 갭 투기 수요들의 금매나 경매가 나중에 속출하게 될 지역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단 매매가는 지금 정점을 찍었고 6주째 천천히 하락하고 있는데 저 전세 수요들이 제대로 빠지기 시작하는 교산 입주 때 혹은 뭐 강동구 회귀한다든가 가밀 입주 때도 굉장히 영향 받겠죠. 지금 가밀 입주를 기다리는 수요들도 많을 테니까 그런 영향이 오게 되면서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담으로 뒤에 보면 최근 하남 반값 아파트 로또 분양 나오죠. 10억짜리로 5억에 로또 아파트 나온다. 2018년에 처음 분양됐는데 뭐 이 당시에도 로또라고 불렸는데 지금 보면은 분양가는 그대로 나와서 5억 중반인데 지금 매도가가 9에서 10억 원 수준이다. 그러니까 5억 정도 이득 본다. 반값 아파트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어떨까요? 지금 해당 지역은 여기죠. 인근 보면은 가격은 얼마다? 6억대다. 그런데 진짜 시세로 착각하는 가밀 사람들도 있는데 다운 계약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들이 다운 계약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럼 첫 번째는 다운 계약이라고 자수했으니까 이거 국토부 조사 들어가야죠. 두 번째 또 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운 계약 왜 사요? 다운 계약 예를 들어서 내가 9억에 샀다고 해봅시다. 9억에 샀는데 다운 계약으로 6억에 계약서 했다고 하면은 얘가 나중에
7억이 되더라도 저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2억 손해봤는데. 그렇게까지 들어갈 메리트가 있나요? 두 번째는 거래 안 되고 있다. 분양권 이렇게 거래되는 것 같아 보이더니 거래 안 되고 있다. 호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다. 그러면 호가만 나와 있으면 저 가격이 시세라고 볼 수 있어요? 거래가 안 된다는 건데. 편법 거래 시세는 8.5에서 9고 합법 거래 시세는 9에서 10 정도인데 거래 안 된다. 그러니까 저거 받아서 5억 시세 차익 봐야지 하고 팔려고 보면 사는 사람 없다. 괜히 저거 욕심 부려가지고 들어갔다가 일단 잔금 치러야 되고 5억 정도 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바로 5억 정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큰 오산이다. 결국 뭐예요? 저게 다 거품이다. 딴 데는 모르겠지만 하남의 거품은 눈에 딱 보이는 상황이다. 저거 산다고 해서 다음에 9억 10억 주고 살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분양 이만큼 남아있는데. 저런 식으로 분양 띄우면서 뭐 엄청나게 시세 차익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해당 매물 분양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도 남은 1200여 세대 시세 차익을 크게 볼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 1218세대도 분양이 잘 될 것이다. 아마 저런 기사를 보고서 경쟁률 많이 높여서 들어가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다 거품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입지당 서울이나 마찬가지다. 취정거리를 1.5km면 먼 거 아닌가요? 도보 거리로 1.5km도 아니고 버스 노선도 이거밖에 없고 배차 간격 길고 불편하다. 미니 위례죠. 위례도 교통은 속 터지니까. 자, 결론. 하남은 전세 수요 빠지는 게 전세 수요 유출이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그것의 핵심이 되는 것은 강동구 이주 수요 회기 또는 가밀지구 입주 또는 추후 교산신도시 입주까지 이 모든 것이 각각 타격을 줄 것이다. 특히 갭투기 수요들한테. 그 다음에 반값 아파트로 분양된다는 건 분양가는 그대로인데 집값이 2배로 뛰었다는 거죠. 즉 거품이 2배로 끼었다는 소리다. 거품이 많이 길수록 많이 빠진다고 그랬죠. 즉 지금 호가대로 10억 주고 사면 진짜 말 그대로 반값 아파트 될 것이다. 특히 저기 거품 많이 낀 단지들 같은 경우. 이것이 결론이다.